여러분, 혹시 청백리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10명 중 9명은 황해 정승을 꼽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격인 황해 정승이 자기 사위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덮으려다가 들통이 났다면 믿어지시나요? 이건 요즘 뉴스에 나오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도배하고도 남을 역대급 스캔들이죠. 실제로 황희의 사위 서달이 아전지방 공무원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갑질 폭행 치사 사건인 셈이죠. 이때 황해 정승은 동료인 맹사성에게 부탁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다 세종대왕에게 딱 걸리고 맙니다. 아니, 그 청렴한 황희가 싶으시겠지만 이건 실록에 기록된 엄연한 사실입니다. 결국 황희와 맹사성은 파직을 당하기까지 하죠. 우리가 알던 완벽한 성인군자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두 거인이 가졌던 인간적인 약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왜 그들을 다시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년퇴직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조선시대의 90세까지 현직에서 구른 끝판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해 정승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기업 전문 경영인이 90살까지 회장님 옆에서 결제 서류를 보고 있는 꼴이죠. 세종대왕은 황희가 사직서를 낼 때마다 안 돼. 너 없으면 나라 안 돌아가라며 번번이 반려했습니다. 황희는 요즘 말로 하면 위기관리 전문가였습니다. 논리적이고 치밀하며 행정 실무에 밝았죠. 세종이 이상적인 프로젝트를 던지면 황희는 그걸 현실화하는 프로 일잘러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최영 장군과는 좀 다른 모습도 있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탄핵을 받기도 했고 황금이라는 노비와 관련된 구설수도 있었죠. 교과서 속박제된 성자가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과 뛰어난 능력을 동시에 가진 입체적 인간 황희.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진짜 황희라고 생각하시나요? 황희가 차가운 지성의 엘리트 관료였다면 맹사성은 그야말로 감성 충만한 예술가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강남 한복판에서 최고급 벤츠 대신 소를 타고 유유자적 퇴근하는 국무총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저 사람 뭐야? 하겠지만 맹사성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는 피리를 불고 음악을 사랑하며 집이 비가 셀 정도로 가난해도 허허 비 오는 소리가 운치 있구나 라고 말할 줄 아는 낭만파였습니다. 황희가 세종의 머리였다면 맹사성은 세종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존재였죠. 요즘으로 치면 화려한 스펙보다는 워라밸과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하는 힙스터 중에 힙스터였던 셈입니다. 맹사성에게도 아주 민망하고 충격적인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군수로 부임했을 때 한 고승을 찾아가 고을을 다스리는 최고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고승은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시오라는 뻔한 대답을 합니다. 맹사성이 그건 누구나 아는 소리 아닙니까? 라며 코웃음을 치고 방을 나가려는데 아뿔싸 낮은 문턱에 머리를 쾅 하고 부딪힙니다. 이때 스님이 말하죠. 머리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맹사성은 평생을 겸손의 아이콘으로 살게 됩니다. 요즘 신입사원들이 흔히 겪는 자만심의 참교육 버전이라고 할까요? 이 공당문이라는 단순한 항설길거리 소문일 수도 있지만 맹사성이라는 인물의 결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황희하면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 다들 아시죠? 두 여종이 싸우는데 이쪽 말을 듣고는 내 말이 맞다. 저쪽 말을 듣고는 내 말도 맞다라고 한 사건 말입니다. 옆에서 보던 조카가 아니 둘 다 맞으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내 말도 맞구나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요. 이걸 보고 요즘 사람들은 결정장애 아니야? 혹은 너무 팍쥐 같은 거 아냐?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갈등 관리의 정수입니다. 흑백 논리로 누군가를 틀렸다고 단정 짓기보다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황희만의 독특한 리더십이었죠. 덕분에 세종 치세의 조정은 늘 시끄러우면서도 조화로웠습니다.
역사 속 위인들의 사랑 이야기는 늘 흥미롭죠. 맹사성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세종의 배려로 휴가를 얻을 때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아내를 보러 달려갔습니다. 당시 한양에서 온양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소등에 올라타 아내에게 줄 선물을 챙기고 콧노래를 부르며 내려갔습니다. 황희가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는데 집중했다면 맹사성은 자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온기를 지키는데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가정자상한 사랑꾼 남편의 정석이죠. 맹사성의 이런 인간미는 세종이 예약음악과 예절을 정비할 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성향을 요즘 투자 스타일로 비유해 볼까요? 황희는 가치 투자자입니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합니다. 세종이라는 우량주를 꽉 잡고 20년 넘게 존버하며 나라의 기틀을 닦았죠. 반면 맹사성은 ESG 투자자에 가깝습니다. 수익성 업적도 중요하지만 환경민심, 사회적 가치예술, 지배, 구조 겸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황희가 나라의 재무제표를 챙겼다면 맹사성은 나라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든 셈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있었기에 세종이라는 기업은 조선 역사상 최고의 시가총액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상상해보세요. 야근에 지친 세종대왕이 창문을 열었을 때 저 멀리서 맹사성이 부는 피리 소리가 들려옵니다. 맹사성은 실제로 악공들과 어울려 음악을 연구하고 스스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당시 양반들이 어떻게 천한 악공들과 어울리느냐며 비난할 때 그는 음악의 귀천이 어디 있느냐며 무시했죠. 이건 당시 신분 사회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행보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장관이 홍대 버스킹 공연에 참여해 시민들과 어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유로운 영혼이 바로 조선의 예약을 완성한 뿌리였습니다. 황해 정승의 집은 장마철이면 비가 새서 멍석을 펴고 앉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시 청백리라고 박수를 보내고 싶으시죠? 하지만 역사의 이면에는 다른 기록도 존재합니다. 그가 관직에 있는 동안 막대한 토지를 소유했다는 기록이나 앞서 언급한 뇌물 사건들이 그것이죠. 어쩌면 황희는 공적인 삶에서는 철저히 검소함을 연출하거나 실천했지만 가문을 지키는 데는 현실적인 수단을 가리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성인군자에 가면 뒤에 숨은 평범한 가장의 욕망, 이 간극이 오히려 황희를 더 사람 냄새나게 만들지 않나요? 맹사성은 신분을 초월한 우정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지방을 여행하다 만난 이름 없는 노인과도 친구가 되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후배들에게도 늘 존댓말을 썼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꼰대 기질이 전혀 없는 상사였죠. 그의 이런 유연함은 세종의 정치가 백성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침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황희가 법과 제도로 백성을 다스렸다면 맹사성은 마음과 예술로 백성을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 밑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두 사람은 세종 앞에서 자주 의견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황희는 전하, 예산이 부족합니다. 일단 굶주리는 백성부터 먹여 살려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현실론자였다면 맹사성은 전하, 빵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줄 음악과 예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라고 말하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이 둘의 싸움은 요즘 국회에서 벌어지는 정쟁과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고품격 토론이었죠. 세종은 이 두 사람의 싸움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정책의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맹사성이 관직을 은퇴하고 고향인 온양으로 내려갈 때 백성들은 길가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다고 합니다. 그는 화려한 가마 대신 여전히 소를 타고 떠났죠. 사람들은 그를 보며 우리들의 정승님이 가신다며 슬퍼했습니다.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물러날 때 박수받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맹사성의 마지막 모습은 권력이란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정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밭을 가는 농부와 소를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조선 최고의 감성장인 맹사성은
좀 달랐습니다. 하루는 그가 길을 가다 농부에게 물었죠. 저기요, 노란 소랑 검은 소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합니까? 요즘으로 치면 지나가는 테슬라, 차주에게 모델 3랑 모델 Y 중에 뭐가 더 승차감이 좋아요? 라고 묻는 것과 비슷할까요? 그런데 농부의 반응이 더 걸작입니다. 농부는 맹사성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노란 소가 더 잘합니다. 맹사성이 아니, 왜 굳이 귀에 대고 말해요? 라고 묻자 농부는 이렇게 대답하죠. 비록 짐승이지만 자기를 흉보는 걸 들으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소한 대화는 맹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 그리고 미물이라도 아끼는 공감 능력이 리더의 핵심임을 깨달은 거죠. 맹사성이 조선 최고의 소통 전문가가 된 건 어쩌면 이 황소들 덕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황해 정승하면 청백리의 대명사지만 집에서는 어땠을까요? 황희는 요즘 말로 하면 전형적인 친데레 남편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세종대왕도 함부로 못하는 서슬 펄런 국무총리였지만 집에만 가면 아내 양씨 부인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 신세였죠. 실제로 황희가 뇌물수수 의혹으로 곤욕을 치를 때 가장 엄하게 꾸짖은 건 임금이 아니라 그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아내의 일침에 황희는 쥐구멍을 찾았다고 해요. 하지만 황희는 그런 아내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황희는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며 슬퍼했죠. 겉으로는 차가운 일잘러 CEO였지만 속은 아내밖에 모르는 순정파였던 셈입니다. 맹사성의 결혼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그의 장인이 바로 그 유명한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의 최영 장군의 손잡버린 최영의 조카 사위 쪽 가문이었거든요. 당시 최고의 권세가였던 최영 가문과 맹사성의 결합은 요즘으로 치면 재벌가와 천재 장학생의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사성은 처가의 배경을 등에 업고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와 함께 검소한 생활을 즐겼죠. 맹사성이 소를 타고 다닐 때 아내는 묵묵히 그가 탈 소의 안장을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외제차 대신 자전거 데이트를 즐기는 현대판 커플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두 사람의 사랑은 권력이 아니라 가치관의 공유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음악 천재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그 천재성을 알아보고 실제로 구현한 파트너가 바로 맹사성이었습니다. 세종이 이 악기 소리가 좀 낮은데? 라고 하면 맹사성은 전하, 그건 편경의 두께가 미세하게 달라서 그렇습니다라며 즉석에서 문제를 해결했죠. 요즘으로 치면 방시혁 의장과 천재 프로듀서의 만남 같은 시너지를 낸 겁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광화문 연구실에서 조선표 K뮤직인 아악을 정비했습니다. 맹사성에게 음악은 정치가 아니라 사랑이었고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위로의 노래였습니다. 사위 서달의 살인 사건 기억하시죠? 이때 황희는 정말 처절했습니다. 자기 딸이 과부가 될까봐 동료 맹사성에게 한 번만 도와달라며 고개를 숙였죠. 이건 법치주의를 중시하던 황희에게는 자기 부정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때 세종대왕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세종은 황희를 파직했다가 얼마 안 가 다시 불러들입니다. 너의 죄는 밉지만 너의 능력은 대체 불가다라는 냉혹하면서도 실용적인 판단이었죠. 황희는 이때부터 세종에게 평생 충성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찹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약점 잡힌 유능한 임원이 되어 은퇴도 못하고 90살까지 부려먹히게 된 결정적 계기였죠. 맹사성의 집은 지금도 아산의 맹시행단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록을 보면 그 집은 정승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비가 오면 방 안에서 우산을 써야 할 정도였다는 항설도 있죠. 손님이 찾아오면 맹사성은 어허, 비 오는 소리가 참 좋지 않은가? 라며 차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요즘 SNS에 미니멀 라이프라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맹사성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겁니다. 맹사성에게 집은 소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그런 남편의 고집을 타박하지 않고 함께 즐겼으니
참으로 닮은 꼴 부부였죠. 세종대왕이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길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모든 비난을 대신 받아주는 방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황이었습니다. 세종이 추진하는 개혁 정책이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황희는 전면에 나서서 욕을 먹었습니다. 저 영감이 또 고집을 부리네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황희는 묵묵히 세종의 길을 닦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회장님의 파격적인 구조조정안을 실행하며 직원들의 원성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전문 경영인의 모습이죠. 황희는 자신의 명성보다 나라의 미래를 더 사랑했던 진정한 사랑꾼 정치가였습니다. 맹사성이 의정부의 수장으로 있을 때 제2차 왕자의 난의 주역이었던 박포의 처리를 두고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맹사성은 법 원칙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주장했죠. 평소에는 부드럽고 유연한 맹사성이었지만 공적인 일에서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포용력을 발휘하던 황희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맹사성에게 법은 백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다정다감한 예술가의 가슴 속에 서슬퍼런 법관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죠. 황의 정승이 80세가 넘었을 때 그는 세종에게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전하 이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립니다. 제발 집에 좀 보내주세요. 하지만 세종은 앉아만 있어도 좋으니 내 옆에 있어라라며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이건 요즘으로 치면 악덕 기업주의 가스라이팅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황희에 대한 세종의 신뢰가 절대적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결국 황희는 세종이 죽기 직전인 87세가 되어서야 겨우 관직에서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퇴임 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으니 정말 죽기 직전까지 열일한 셈입니다. 사실 황희는 배신자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출생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고려 말의 인재였고 조선이 건국될 때 두문동에 들어갔던 선비들 중 한 명이었죠. 동료들이 끝까지 조선에 출사하기를 거부할 때 황희는 고민 끝에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나 혼자 깨끗하기보다 이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게 먼저다라는 현실적인 선택이었죠. 이 선택 때문에 평생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았을 황희, 그의 지독한 일 중독은 어쩌면 고려에 대한 미안함을 조선의 번영으로 갚으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맹사성의 가문은 고려의 충신 최영 장군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 최영의 친인척이라는 건 상당히 위험한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사성은 자신의 실력과 인품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늘 소를 타고 다녔던 건 어쩌면 나는 권력에 욕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고도의 생존 전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성이 세종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과적으로 가문을 지켜내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똑똑한 생존이자 아름다운 처세였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황희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설계자였습니다. 냉철하고 치밀하며 때로는 세속적인 욕망도 숨기지 않는 현실적인 인간이었죠. 반면 맹사성은 문화를 창조하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예술가였습니다. 겸손과 유머, 그리고 소박한 삶의 가치를 아는 낭만주의자였죠. 황희가 있었기에 조선은 굶지 않았고 맹사성이 있었기에 조선은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두 유형의 리더는 모두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목표 지향적인 황희의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관계 지향적인 맹사성 스타일인가요? 만약 이 두 분이 지금 2026년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황희는 아마 글로벌 기업의 구조조정 본부장이나 위기관리,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을 겁니다. 수많은 스캔들을 방어하면서도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독보적인 능력자로 말이죠. 반면 맹사성은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유명 유튜버나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힙한 아티스트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수백만 구독자들에게 머리를 숙이면 부딪히지 않습니다라는 철학을 전파하면서 말이죠. 분야는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대체 불가능한 아이콘이 되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황희와 맹사성, 성격도 스타일도 너무 달랐던 두 사람은
의외로 서로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황희가 정책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맹사성의 집을 찾아가면 맹사성은 조용히 피리를 불어주며 마음을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정치적 동지이자 인생의 벗이었던 두 사람. 세종대왕이라는 거대한 태양 아래에서 서로의 빛을 가리지 않고 조화롭게 빛났던 그들의 우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함께 멀리 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위인 일기를 통해 만난 황희와 맹사성 어떠셨나요? 완벽하지 않아서 더 아름답고 실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더 위대했던 그들의 삶이 여러분의 오늘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시나리오에서도 때로는 황희처럼 치열하게, 때로는 맹사성처럼 유유자적하게 멋진 장면들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